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성 부부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내담자들이 많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까 두렵다. 나의 진짜 단점이 드러나면 미움을 받을까 무섭다. 사랑이 식어서 버림받지 않을까 염려한다. 또 상대방의 사업이 실패할까봐, 아직은 젊지만 병에 걸릴까봐 걱정한다. 그들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지만 도리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 증명하고 또 증명하다 보면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안정감이 부족해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감이 부족해 관계조차 맺지 못한다. 그들이 전 안정감이 부족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덧붙인다. 당신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정감이 부족해진 거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녹실은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본다. 안정감이란 게 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정감이란 통제감과 확신을 뜻하고, 두 감정은 당신이 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과 상대방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당신에게 안정감이 부족해지면 상대방이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해 자신의 긴장을 해소하려 한다는 투사 이론에 따르면, 당신이 그를 버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을 걸 두려워하게 된다고 한다. 또 당신은 내심 그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상대방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어야 맞다. 당신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세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내면에 감춰둔 생각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세심하지 못한 사람은 저는 그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라며 의견을 반박하기에 급급하다. 당신은 왜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지 말해보자.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당신에게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 줬고, 당신은 그 만족감에 푹 빠져 있던 나머지 어느 날 갑자기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이런 관계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와 같다. 모든 신경을 자신, 그리고 그가 당신을 떠날 것에만 집중하니 정작 당신의 배려로 상대방이 느낀 기쁨과 행복, 당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관계에서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로지 자신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저는 절대 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진실일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세계에는 상대방이 없다. 오로지 당신뿐이니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안정감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시도라도 해봤는가?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과 확신을 강화하면 안정감을 향상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의 행동, 성격, 직업 등이 당신 뜻대로 될 거라고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면 된다. 예를 들면 그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꽃도 사오고 집안일도 하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기분을 맞춰주고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해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된다.
상대방의 모든 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더 강한 통제력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곧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면 통제에 실패했다고 느끼며 안정감을 잃고 불안해한다. 불안감은 곧 까다로운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가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불평을 쏟아내지만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가 행동을 고쳐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의존하고 싶다는 본심이 숨어 있다. 당신은 필요한 걸 더 쉽게 요구하고자 상대방에게 까다롭게 굴고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두 가지 심리적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일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한다. 완곡하거나 부드러운 또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이 글을 이상화하면서 당신이 꿈꾸는 사람으로 변하길 기대하고 그가 자신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제어하려고 들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이상화하려 들면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당신 마음속에 싹든다. 아무리 당신을 깊이 사랑해도 당신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바꾸는 일은 한두 번까지만 흔쾌히 할 수 있다. 반복되면 그의 잠재의식은 괴로워하며 나한테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며 소리 지르기 마련이다. 당신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그는 당신에게 미움받고 그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싫어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상대방을 이상화하면 그는 어떤 노력을 해도 당신이 세운 기준을 맞출 수 없다. 또 당신이 세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그를 정말로 미워하게 되고 왜 당신은 끝까지 노력하지 않아? 왜 당신은 바뀌려고 하지 않아? 나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한다.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그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곧 당신은 그에게 불만을 투사하곤 그가 당신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착각할 것이다. 또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걸 입증하고자 그가 당신을 버리도록 유도하고 말 것이다. 누군가가 항상 미움받고 부정당하고 트집 잡히며 산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또 굳은 성격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가 당신을 부정할 것이다. 그는 당신과 끊임없이 말다툼하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벗어나 남녀 관계로 당신을 고귀한 공주님처럼 떠받들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말다툼에 실패하면 그는 당신을 떠날 생각을 품을 것이다. 그가 당신을 부정하고 반격한다면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또 굳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면 그를 포기하고 싶다는 당신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날 것이다. 피곤해서 더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 그는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다. 당신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될 거란 말이다. 결국 당신은 안정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끊임없이 그를 부정하고 트집 잡으며 밀어내니 결국 그는 당신을 떠나고 싶게 된다. 그는 당신을 떠날 생각이 없었지만 그에게 만족하지 못한 당신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어떻게 하면 관계의 안정감을 강화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적응하고 그와 당신이 다른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자. 진정한 관계의 통제력은 상대방을 트집 잡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적응하며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며 얻을 수 있다. 또 트집 잡기를 그만두면 그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적응하기란 당신의 기준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과 다른 기준이 반드시 틀린 게 아닌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을 그만둬야 한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당신과 다를 뿐이다. 당신도 맞지만 그도 맞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의 어디가 틀렸고 형편없는지 트집 잡는 일을 그만두고 어떤 부분이 당신과 다른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자. 당신은 그를 당신의 중심으로 삼고 그의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 그래야 당신은 그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의 주위를 맴돌라는 게 자존심이나 자아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자존심에 집착하다 보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타인의 주위를 맴도는 건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지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베이징으로 여행을 떠나 베이징을 탐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도시나 내 고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은가.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상대방 주위를 맴돌아야 한다. 내가 사는 도시를 잃어버릴까봐 무서워 몸을 숨긴 채 베이징아, 나를 위해 좀 바꿔주렴. 나는 너를 더 잘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너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발견한다는 건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고자 비판을 그만두고 진심으로 그 세계를 감탄하고 즐긴다는 걸 뜻한다.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배울 점도 찾을 수 있다. 당신과 다른 그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안을 느끼기보다 견문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과 다른 상대방을 트집잡고 똑같아질 걸 강요하지 말고 다른 모습 자체를 즐겨야 한다. 당신이 그를 트집잡고 비판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고 내 단점을 트집잡는 내 모습을 그에게 수사했기 때문이다. 그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에게 적응할 때 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할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판격이다. 타인을 원망하지 말자.